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변화해서 많은 기관들이 권력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았죠. 국정원, 기무사.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권력은 검찰이죠. 검찰에 속한 검사들은 국민들이 여전히 백성이죠. 자신이 털어야겠다면 털고 실제로 털고 있고, 그러한 검찰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 조국이라는 개혁주의자, 개혁의 실무 책임자가 어쩌면 백성이라는 위치에서 조리돌림을 당했죠.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싸우다 때로는 불의한 칼날에 의해 숨져갈 수도 있죠. 이 대목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할 얘기가 아닌데, 아이유 아시죠? 이선균, 드라마 제목은 나의 아저씨. 거기에는 악랄한 사채업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고아로 살아가면서 할머니에 의지하고 할머니를 돌보며 살아가는 호롤단신 할머니와 아이유에게 사채업자는 지독하게도 들이닥쳤죠. 물론 그 빚은 그 부모가 남기고 간 빚이었죠. 어쨌든 시달리다가 아이유가 그 사채업자를 죽이죠. 그러니까 그 사채업자의 아들이, 아이유 또래의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아이유를 괴롭히죠. 그때 그 아들은 내 아버지를 너가 죽였으니 너는 원수다 하지만, 그 남자 주인공 이성균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라도 내 가족을 건드리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국의 이 책을 보면서 아이유 주연의 나의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심하게 개자식들, 아기를 가족에게 풀어대는 개자식들. 조국의 경우가 그런 일을 당했던 거죠. 자신의 진영에 대통령이 있고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려고 할 때 검찰이라는 그런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자기 스스로 권력을 손에 쥐고서 휘두르는 검찰이 조국만이 아니라 조국의 가족을 난도질했죠. 아이유 스토리는 그 명장면, 내 가족을 건드리는 새끼라면 누구든 다 죽여버린다고 하던 이선균의 절규와 이를 어쨌든 스토리 속에서 어쨌든 도청하는 상황에서 이선균의 울부짖음을 듣는 아이유가 일종의 위로, 면책의 선언인 거죠. 그 이선균의 포효를 들으면서 애처롭게 다리 난간을 잡고 우는 아이유의 모습이 그렇게 예뻤었는데, 조국을 보면서 아이유와 조민이 애처롭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조국의 시간.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아하는 책 속에 파묻혀서 마음껏 읽고 느끼고, 그 느낌을 다시 콘텐츠로 담아내서 채널을 가꾸고, 그 기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주인공을 이제 저라는 유튜버에서 조국이라는 한때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주인공으로 옮겨가 보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구태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죠. 그래서 폭삭 망한 경우가 전주 이씨 가문의 조선 왕조였죠.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자신의 자리를 옮기려 하지 않고 버티고 거부하다가 이씨 패밀리는, 그 왕족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왕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권력이 들어섰죠. 한때는 대통령이라는 위세를 등에 업고 안기부, 기무사, 때로는 경찰, 검찰, 어떤 때는 국세청, 이들에게 세상은 왕조 시대와 똑같죠. 자기들 이외에
국민들은, 주권자들은 여전히 백성인 거죠. 자신이 털고 싶으면 털고,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뭔가를 바치면 수납을 하고, 여전히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변화해서 많은 기관들이 권력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았죠. 국정원, 기무사.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권력은 검찰이죠. 검찰에 속한 검사들은 국민들이 여전히 백성이죠. 자신이 털어야겠다면 털고, 또 털 수 있다 생각하고 실제로 털고 있고 털리고 있고, 그러한 검찰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 조국이라는 개혁주의자, 개혁의 실무 책임자가 어쩌면 백성이라는 위치에서 조리돌림을 당했죠.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싸우다 때로는 불의한 칼날에 의해 숨져갈 수도 있죠. 이 대목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할 얘기가 아닌데, 아이유 아시죠? 이선균, 드라마 제목은 나의 아저씨. 거기에는 악랄한 사채업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고아로 살아가면서 할머니에 의지하고 할머니를 돌보며 살아가는 호롤단신 할머니와 아이유에게 사채업자는 지독하게도 들이닥쳤죠. 물론 그 빚은 그 부모가 남기고 간 빚이었죠. 요즘 같으면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당 드라마 속에서도 그런 절차가 가능했을 텐데, 어쨌든 시달리다가 아이유가 그 사채업자를 죽이죠. 그러니까 그 사채업자의 아들이, 아이유 또래의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아이유를 괴롭히죠. 그때 그 아들은 내 아버지를 너가 죽였으니 너는 원수다 하지만, 그 남자 주인공 이성균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라도 내 가족을 건드리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국의 이 책을 보면서 아이유 주연의 나의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심하게 얘기의 개자식들, 악의를 가족에게 풀어대는 개자식들. 조국의 경우가 그런 일을 당했던 거죠. 자신의 진영에 대통령이 있고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려고 할 때, 검찰이라는 그런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자기 스스로 권력을 손에 쥐고서 휘두르는 검찰이 조국만이 아니라 조국의 가족을 난도질했죠. 아이유 스토리는 그 명장면, 내 가족을 건드리는 새끼라면 누구든 다 죽여버린다고 하던 이선균의 절규와, 이를 어쨌든 스토리 속에서 어쨌든 도청하는 상황에서 이선균의 울부짖음을 듣는 아이유가 일종의 위로, 면책의 선언인 거죠. 그 이선균의 포효를 들으면서 애처롭게 다리 난간을 잡고 우는 아이유의 모습이 그렇게 예뻤었는데, 조국을 보면서 아이유와 조민이 애처롭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아빠와 딸은 참 특별한 관계죠. 되돌릴 수 있다면 조국은 딸과 가족을 지키고 거사를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심정적으로 저는 외면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북튜버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응원 한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신의 가족들을 도륙하는 칼잡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손에 칼도 없이 맨몸으로 막아내야 했던 조국인 거죠. 자신의 조직의 문제점을 개혁하려는 주체를 놓고서 건드리기만 해,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칼이 얼마나 불의의 검인지 자신들도 알고 모두가 다 알죠. 그래도 휘둘러 대죠. 정당성이 없는 칼, 그러한 칼도 휘두르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흉기가 되고 무기가 되는 거죠. 똥냄새 풀풀 풍기면서 겨우 먼지 묻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쏟아내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조국의 희생과 조국의 눈물과 고뇌는 가볍게 넘겨보기가 쉽지는 않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이 임명된 사람인데 자신의 배경, 자신이 속한 조직의 힘을 믿고서 우쭐대는 인격체.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다면 그 사람의 검찰총장직에서의 행위는 불의한 것이며 불온한 것입니다. 자신이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된 거라면 그 이전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반칙인 거죠. 자신이 대통령을 꿈꾸면서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쪽에 유리한 법률 행위를 한다는 것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반칙이죠. 불의한 권력 행사에는 응징이 뒤따라야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나의 아저씨에서 모든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유와 이선균은 해우를 합니다.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아니면 그렇게 우연히 마주칠 필요 없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쳤을 때 거기에도 분명 사랑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정신적으로만 나눌 수도 있고, 때로,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솔직히 저 두 사람이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때로 육체적으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결혼이라거나 사회적 이목이라거나 이런 걸 떠나서 오직 두 사람만이 어쩌면 무인도에 남겨진 것처럼 그 두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민에게, 이 비련의 여주인공에게 이 특별한 드라마의 제목은 조국의 시간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인 거죠. 이선균 아이유의 나의 아저씨처럼 나의 아버지. 그렇게 되면 이제 조민과 조국 부녀의 애틋한 아픔, 물론 당연히 조국과 정경심 교수의 애절한 부부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경심 교수는 조국을 얼마만큼 용납할 수 있을까? 얼만큼 사랑을 하면 남편을 원망하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 강도를 만나서 신체적으로 상해도 입으시고 그래서 몸도 온전하지 않으신데 정당한 판결, 정당한 죗값으로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협잡에 의한 표창장 하나로 4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감옥살이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 자들이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시사타파 TV 열혈 구독자인데 정경심 교수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의 주소까지도 이제 공지가 되면서 위로의 편지 보낼 분들 이제 보내라고 하는데, 저도 날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위로가 될 만한 편지를 계속 써 보내고도 싶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업에 또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에 저도 물론 개인적인 아픔은 있죠.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쫄딱 망해서 법률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하고 판사 앞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물론 현재는 면책이 돼서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만, 나이 60에 등기권리증 한 장 없이 아내가 평생을 벌어 놓은 돈을 전부 다 까먹고 통장에 잔고 영원인 상태에서 대단히 잘 되지는 않는 사업을 붙들고서 또 희망을 걸고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정경심 교수님께 어떻게 위로의 편지를 제가 보낼 수 있을까? 보내면 또 위로가 될까? 위로가 될 거라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감성, 저의 문장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쓰면 잘 쓰고, 물론 그것이 뭐 글재주만 뛰어나서 감동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담은 글을 전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제가 조국의 시간을 읽으면서 픽션의 드라마가 아니라 넌픽션의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읽으면서 가져본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조국 장관님 힘내시고, 따님 조미님 힘내시고, 물론 저도 딸을 둔 아빠로서 제 딸은 이제 육군 부사관 중사로서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논산훈련소 교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아빠에게 딸은 늘 특별하죠. 하여튼 힘내시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더 큰 응원을 드릴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파이팅! 그래도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팅!